안녕하세요. 옷 만드는 강사 이란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잠옷바지 재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완성 패턴을 가지고 이제 재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재단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 원단이 이제 원단을 아무리 좋은 패턴이라도 여러분들이 재단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옷이 정확하게 이제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 원단을 보면 여기 양쪽 끝에 이렇게 짜여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모직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제일 모직 몇 프로, 뭐 80%, 울 20% 폴리에스터 이런 식으로 해서 섬유 혼용률이 표시되어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이거는 이제 그 마직이에요. 그래서 마직에는 뭐 이런 표시가 별로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미미지라고 얘기를 하고 또 셀비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직조를 짜서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방향이다. 그래서 식서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원단의 길이 방향을 식서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두마 사는 그 방향이 이제 바로 식서 방향이고, 반대로 가로로 된 이 방향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 미미지가 있는 이 방향을 식서 방향, 반대로 우리가 한마디만 살 때 이렇게 잘려져서 이렇게 막 가위질해서 이렇게 풀어져 있는 이 방향 있잖아요. 여기를 푸서 방향.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의상 용어로는 다대 방향이라고 얘기해요. 다대 방향, 요꼬 방향. 그래서 그 요꼬로 재단하면 안 된다. 이건 다대 방향으로 해야 된다. 해서 다대는 식서고 또 푸서는 요거 방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옷감을 재단할 때는 겉감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겉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과 겉을 마주대고 이렇게 식석끼리 이렇게 마주대고 두 개를 이렇게 똑같이 맞춥니다. 그래서 두 장이 이렇게 어긋나면 안 되고 이 식서 방향이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되도록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얘를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봐요. 들어보면 이 바닥 밑쪽에 이렇게 길게 잡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래에 주름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가 꼬이는지 안 꼬이는지 편하게 놓이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 이렇게 겉과 겉을 마주대고 이 두 개를 나란히 잡은 상태에서 조금 멀리 잡고 들어서 아래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특별히 꼬이는 자리가 없다 그러면 바닥에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식서 이 부분이 똑같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단 다이예요. 이 재단 다이가 쪼글쪼글하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식서를 그냥 놔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부분을 잘 맞췄어요. 근데 보기엔 일자 같아 보여도 이게 일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직선인데다가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배치를 하는 겁니다. 당겨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지금도 보면 일자 같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일자로 딱 직선에다가 이렇게 맞추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것만 맞추면 되냐? 이것만 맞추면 되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올이 있어요. 이 올이 정확하게 직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 올을 보시면 항상 이 방향이 정확하게 직각을 이루는, 여기는 당연히 직선으로, 여기 재단 따위가 일자인 이유라고 설명드렸죠. 여기를 정확하게 이 일자선에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도록 배치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올이 이렇게 옆으로 사선이야 됐나 직각이 됐나를 보면서 직각이 되도록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주면 바닥에다가 이렇게 이제 재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단을 깔았어요. 이걸 이제 의상 용어로는 조금 용어가 이상한데 나라시 한다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이런 거는 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이 틀어지면 안 되거든요. 재단을 하실 때 그때그때 다른데 이 엽솔기가 항상 중심으로 가도록 배치를 하셔야 돼요. 엽솔기가 중심으로 가도록. 제일 먼저 위에 시접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제가 최대한 위에 시접을 이용해서 위에는 1cm만 남길 거고 앞쪽도 이렇게 바짝 올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직각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각자를 가지고 뭘 하시냐면 요 중심에서 식서까지의 거리를 재는 겁니다. 자, 저는 요 흰색 있는 데까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쟀더니 요 중심에서부터 요 미미지 제가 표시한 요 흰색까지가 15cm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도 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시접은 뭐 시접 방향을 제가 주는데 보통 이제 바느질을 잘 하시는 분 같으면 여기 1cm만 있어도 돼요. 근데 초보자들은 조금 여유 있게 주시는 게 좋고 저는 어차피 지금 한 1.5cm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유를 남기고 지금 중심에서 식서까지 거리를 15cm를 줬어요. 자, 그럼 중요한 게 여기가 15cm면 여기 끝 있잖아요. 여기도 15cm가 돼야 돼요. 그럼 제가 15cm가 되도록 맞춰 보겠습니다. 15cm 놓고 중심이 평행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부분도 지금 15cm가 되도록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15cm가 됐으면 이렇게 누름쇠를 누르고 다시 여기 흩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15cm가 되도록 선을 정확하게. 자, 이러면 지금 이 위의 넓이와 이 위의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평행을 이뤘습니다. 자, 왜 이렇게 평행을 해야 되냐면 이걸 조금만 틀어지잖아요. 평면에서는 틀어진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정확하게 위아래를 평행을 해서 정확하게 수직선을 맞춰주지 않으면 이 옷을 해서 입을 때 해서 입고 나서 우리가 바닥을 향해서 우리가 굉장히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바닥을 향해서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얘가 평면상에서는 수직으로 재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서 입잖아요. 그럼 얘가 수직으로 가면서 뒤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단할 때 이 식서를 평행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했으면 여러분들이 초크를 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초크를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따라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자신 없으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그릴 수 있는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시침핀을 가지고 먼저 여기를 다 핀을 꽂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핀을 꽂아요. 핀 꽂는 것도 제가 이거 막 올 해놓은 거를 흐트러뜨리면 안 되고 핀 꽂을 때를 손으로 고정을 하신 다음에 핀을 꽂은과 동시에 바닥에 깊이 해서 한번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렇게 밀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초보자분들이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핀을 꽂으실 때도 천천히 바닥에다가 한번 깊이 꽂았다가 살짝 들읍니다. 얘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가능한 너무 많이 하진 않아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는 제가 이렇게 꽂았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중간중간을 이렇게 해서 꽂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초크를 왜 안 하나 그러는데 초크를 하게 되면요. 아무리 초크를 잘해도 이 패턴의 종이만큼 가늘지가 않습니다. 그럼 커질 수가 있어요. 안으로 그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바깥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턴보다 거의 확률적으로 많이 크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초크로 그려도 역시 저희가 뭔가의 작업을 해야 돼요. 실표뜨기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초크는 언제 하냐면 이제 제가 핀을 다 이렇게 꽂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지금 고무줄 바지예요. 그러니까 위에다 이제 고무줄 분량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 원단이 이제 고무줄 분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허리 분량은 벨트를 따로 댈 겁니다. 고무줄 들어갈 자리는. 자, 그 다음에 시접을 얼마를 주냐면 2cm. 여러분들 한 2cm쯤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제가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2cm를 표시하세요. 자로 표시한 다음에 이거를
이게 이어주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은 그래요. 중간중간에 자 제가 여기를 보면 2cm 줬죠. 그래서 이 표시한 거를 쭉 직선으로 직선이 무릎선까지는 연결돼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는 직선이 아니에요. 자, 여기는 곡선이기 때문에 2cm, 자 2cm 중간중간을 표시를 해주시고, 자 곡선이니까 얘는 곡자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두 점을 익숙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안 그리시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배우실 때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정확하죠.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밑단은 우리가 얼마 줄 거냐면 여기는 2cm 간격으로 두 번 말아서 접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4cm를 줄 겁니다. 근데 저는 원단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조금 줄 겁니다. 저는 그냥 한 3cm만 줘서 저는 제가 알아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여기를 4cm를 주세요. 저도 이제 뭐 나름대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어떻든 시접은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자 여기도 주셨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2cm 간격으로 이렇게 표시를, 무릎선까지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계속 여기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직선은 이게 여기는 무릎 밑으로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직선일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자 요거는 제가 자를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여기도 여러분들은 이제 오바록 치고 뭐 이런 거 감안해서 초보자들한테는 2cm쯤 주시는 게 괜찮습니다. 자, 곡선은 어떻게 표시냐? 곡선은 똑같이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허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무줄 단을 여기 충분히 넉넉히 줬다 그러면 1cm만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박어 이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시접 분량을 남기고 자르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이 부분은 바지통이 완전히 직선이면 몰라요. 통바지면 되는데 이 바지는 살짝 밑에가 좁고 위로 갈수록 넓어지기 때문에 단을 올리면 넓어져야 되니까 요 단쯤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서 살짝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아주 살짝만 이렇게 나가 주셔야 돼요. 여기를 너무 직선으로 훅 내리면 나중에 단을 올렸을 때 시접분이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침핀을 다 꼬이시고, 그 다음에 한 2cm 정도, 밑에는 4cm, 조금 미싱이 나는 익숙하고 오버락도 좀 괜찮게 친다 그러면 1.5만 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앞판의 재단 준비가 끝났습니다.